나섰습니다. 박 장관은 먼저 무혐의로 결론 낸 것을 다시 판단해보라고 한 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에서 담당 검사 의견을 청취한 뒤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회의에서 위증을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를 출석시켰다며 수사 지휘권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따졌습니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재소자는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회의 결과가 10여 분 만에 조선일보에 유출된 데 대해선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의도를 갖고 유출했다면 검찰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건 물론 형사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박 장관은 결과의 옳고 그름을 떠나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할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됐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회의 과정을 합동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은 즉시 특별 감찰에 착수했으며 감찰 이후 국민 여론을 수렴해 검찰 수사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두 서울시장 후보 가운데 야권 단일 후보를 정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지역 맞춤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에 대한 공세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중 범야권 단일 후보를 결정하는 여론조사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두 개 조사기관이 서울 시민 3,200명을 상대로 야권 후보로서 적합도와 경쟁력을 물은 뒤 이르면 내일 결과를 공개합니다. 두 후보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정부에 대한 아주 준엄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신기루 같은 후보로는 선거가 끝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경험 있는 장수를 선택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내곡동 문제가 확산돼 새로운 사실이 더 밝혀지면 야권 후보가 사퇴할 수밖에 없다며 자신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오늘도 서울 광진구와 중구를 잇따라 찾아 이른바 맞춤형 공약 행보를 계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책임윤리가 실종된 야당 후보들로 선거가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오세훈 후보의 이른바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오 후보가 시장의 권한을 이용해 자기 땅을 택지로 지정하고 보상을 받았다며 추악한 이해충돌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내곡지구를 시찰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실찰까지 하고도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오 후보 측은 보고가 있었더라도 보금자리 지구 지정과 관련된 보고였겠지 처갓집 땅과 관련된 보고였겠냐며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강원도 내에서는 속초에서 6명, 평창에서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속초 확진자 6명 가운데 4명은 줌바 댄스 관련자와 어린이집 교사 접촉자로 파악되는 등 집단 감염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도내에선 속초와 홍천, 춘천 등에서 2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본격적인 봄철 나들이 객이 늘어나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원도형 자율 방역 시스템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를 퇴치하려면 방역당국과 의료기관 등 1차 대응 요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을 잘 아는 이장과 통장 등 4천여 명을 마을 방역관으로 임명합니다. 또 강원 생활방역협의회를 구성하고 방역 코디네이터도 지역별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주민들이 코로나를 끝낼 수 있는 백신과 같은 존재라며 이번 방역 체계의 구호를 우리가 백신이다로 정했습니다.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추경안 확정을 앞두고 농민 전수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과 가톨릭 농민회 등 농민단체는 오늘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재배 작물과 관계없이 모든 농가에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오는 24일 국회에서 확정하는 추경 예산안에는 화훼와 친환경, 학교급식 납품농가 등 일부 피해 농가만 선별 지원하는 정부안이 상정된 상황입니다. 철원군 내 상인들이 3사단 사령부 앞에서 국방개혁으로 인한 사령부 이전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등 와수상가 번영회 등 상인 80여 명은 오는 3사단 사령부를 앞을 찾아 접경 지역을 말살하는 국방개혁을 철회하라며 3사단 사령부 이전 반대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현종 철원군수도 시위 현장을 찾아 사령부 이전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강원과 전북, 전남이 공동으로 지역 주도형 TV 홈쇼핑 채널 신설을 추진합니다. 이들 재개도는 지역 소상공인과 농업인, 중소기업 생산품 유통과 판매를 위한 비대면 판매망으로 TV 홈쇼핑 채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TV 홈쇼핑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진입이 어려운 만큼 지역 주도형 TV 홈쇼핑 채널 시설을 정부에 건의하고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지역 주민 대상 할인율이 낮아집니다. 춘천, 홍천, 화천, 양구와 경기 가평군 등 5개 시군은 오는 25일 춘천시청에서 통행료 지원 금액을 조정하는 행정협의회를 엽니다. 이들 5개 시군 주민들은 2009년 고속도로 개통 당시 민간 사업자가 낸 60억 원으로 300원에서 2,000원을 할인받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지원금이 16억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아 15%에서 30%까지 할인율을 낮춰 할인 기간을 내후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강원도가 액화수소 기반의 특수 목적용 드론 개발을 추진합니다. 강원도와 강원 테크노파크 등은 오늘 도청에서 드론 택시 시제기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험용으로 제작하는 이번 시제기는 2사람이 탈 수 있는 유인 드론 택시로 내년 3월 완성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산악 지형이 많고 SOC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난 순찰과 인명 구조 등에 활용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됩니다. 이번 3월 전국 연합학력평가는 학교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일은 고등학교 1학년, 모레는 고등학교 2학년, 글피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이번 고3 학력평가는 2022학년도 수능체제의 주요 특징을 반영해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공통과 선택 구조로 사회과학탐구는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미증시가 혼조 마감한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오늘 내내 혼조세를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매물은 전 거래일에 이어 오늘도 빠져나갔고 지수도 2거래일 연속 조정받으면서 장 마감지였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기관이 개인과 함께 사자세를 보이면서 8거래일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4.07포인트 하락한 3035.46포인트로 코스닥은 3.27포인트 상승한 955.38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 혼조세를 보였던 가운데 현대차 그룹이 내부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의 수직 계열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정받았고 지난주 상장했던 SK바이오사이언스는 13% 넘는 큰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KB금융이 1분기 호실적 전망에 강세를 보였고 코스닥 시장에선 우리기술투자가 두나무가 미국 증시에 상장할 경우 최소 10조 원의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에 7거래일째 빨간불을 이어갔습니다. 업종별로는 거래소 시장에서 기계업종이 가장 크게 상승했고 전기가스 업종은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2원 내린 1128.4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반짝 꽃샘 바람이 차츰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고 있어서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17도, 경주가 20도로 오늘보다 6, 7도가량 기온이 쑥 오르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컨디션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니까 어김없이 미세먼지 소식입니다. 오늘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와 함께 옅은 황사가 유입돼서요. 내일 경기 남부와 충남의 공기질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과 충북에서도 오전에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먼지가 당분간 머무를 전망입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 새벽부터 동해안과 강원 산지는 바람이 매우 강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3도, 부산이 4도가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구 19도로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살맛 나는 세상이 방송됩니다. 너 하나 나 하나 하자. 평가를 받는 거야. 실패는 뭐 정해져 있죠. 울지나 마. 먹어본 자가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요리를 좀 배워두거나 해두면 도움은 되는 것 같아, 확실히. 너 먹어보고 깜짝 놀란다, 이제.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 너. 너 내 요리 맛보면 깜짝 놀랄 거야. 우리 집 비법 소스가 200개 있어. 이게 자연의 맛이지. 정원아, 괜찮겠어?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성공시킨다. 자, 미친 닭이 나오느냐, 미치도록 맛있는 닭이 나오느냐. 이 캠페인은 강원도와 함께합니다. 보건의료인들의 헌신과 적극적인 방역 대책에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너는 떡을 썰거라 나는 이곳에서 글을 쓸 터이니라고 하기엔 지금 조선시대도 아닌데 이렇게 젊은 분이 붓글씨를 쓴다고요? 정화 씨에게 서예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서예는 약간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와, 이렇게 쓴다는 건 지금 아니 오늘 그 전에 것도 잘 쓰는데. 그랬어? 30대 초반 하지만 붓글씨 경력만 20년이 훌쩍 넘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저는 서예로 세상을 바라보는 인중 이정화입니다. 청춘 서예가 이정화 씨를 만나러 가봅니다. 이정화 씨를 만나러 간 곳은 서울의 한 서예 학원. 이곳은 정화 씨 아버지 이주형 씨가 운영 중인 서예 학원입니다. 오늘 일단 날이 날이니만큼 마음부터 차분히 가라앉히고 먹을 갈아봅시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이 한 분이 아니고 모두 세 분이었어요? 정화 씨 옆에 계시는 두 분의 정체는 바로 저희는 가족입니다.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송민 이주영 씨는 이미 잘 알려진 서예가입니다. 정화 씨 어머니도 민화 작가님. 원래 아버지가 결혼 전부터 글씨를 쭉 써오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좀 너무 멋지다 하고 생각해서 같이 아버지 길을 열심히 잘 따라가고 있고 어머니는 옛날부터 그림에 꿈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살아오시다가 이제 이쯤은 나도 그림을 좀 그려보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좀 소소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되게 멋있게 잘 그리고 계세요. 평생 서예가로 활동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라서인지 정화 씨에게 먹의 향기와 붓은 너무도 익숙한 존재였습니다. 붓을 처음 잡은 건 7살 때 처음 잡기 시작했어요. 제가 맏딸이어가지고 아버지랑 어머니가 다 서예학원에 계시니까 제가 학교가 끝나면 바로 서실로 와서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해서 그때부터 7살 때부터 붓을 잡고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욕심에 영어나 수학에 좀 관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서예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서예 쓸 때만큼 표정이 달랐어요. 항상 편안해 보이고 재밌어하고 그래서 그런가 하고 있었는데 이 길을 이렇게 갈지는 몰랐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능을 그대로 이어받아 대학과 대학원에서 서예를 전공하고 현재는 서예가로 다양한 곳에서 활동 중인 정화 씨. 그녀의 어릴 적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 가지로 재주가 많았던 것 같아요. 다양하게 하고 싶은 일도 많았는데 또 이 서예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여기 매력이 점차 느껴져서 친해지는 걸 보고 또 즐기는 걸 보고 그래도 본인이 선택한다면 이 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즐기는 것 같아요. 젊은 서예가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 드라마와 영화 제작자들이 정화 씨의 글솜씨를 보고 대피를 요청하면서 자연스럽게 방송 활동을 하게 됐답니다. 청춘 서예가 정화 씨의 글엔 작품 속 여인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극중 상황에 맞는 서체를 펼쳐나가는 것이 그녀의 큰 장점이죠. MBC 동이부터 해를 품은 달, 뿌리 깊은 나무, 신입사관 구혜령, 호텔 델루나, 미스터 선샤인 등과 같은 영화랑 드라마를 했었습니다. 그런 거 하시면서 좀 즐거웠던 점이 있으세요? 즐거웠던 점은 그 배우들의 감정을 제가 따라서 글씨 안에다가 감정 넣는 연습을 많이 하게 돼서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같은 단어지만 다양한 상황에 맞게 그 감정이 담긴 글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오늘의 제시어는 바로 인생입니다. 화났을 때 살아. 그러면은 노비 인생? 노비 인생. 좀 칡뿌리 같은 느낌? 그럼에도 열심히 뭔가 살아보려고는 하는데 뭔가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으로. 상인신문? 상인신문.
조금 그래도 나름 나 좀 뭐 배웠어 라고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잘 티는 안 나는. 양반. 좀 배운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신분 계층의 인생을 그대로 담은 서체. 어떠신가요? 그 표현 잘 된 것 같으네. 근데 나도 한번 해볼까? 네. 이주영 서예가님의 도전. 노비의 인생은 좀 피곤한 느낌의 이제 인생. 보기만 해도 말문이 턱 막히는 솜씨. 이것을 바로 감동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표현 뭐 잘 됐어. 너무 귀엽게 썼네 나는. 원래 귀엽잖아. 귀엽게 썼네. 여기 딸 바보 한 번 추가요. 서예가 하면 보통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정화 씨와 같이 서서히 잊혀져가는 전통을 지켜내려는 청춘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서예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한 잔을 꼭 해야 되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다 같은 예술인들이니까 마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도런도런 얘기도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MT처럼 저희가 같이 연합 MT를 가면 붓이랑 종이를 들고 가요. 보통 MT 가면 기타도 잘 안 들고 가죠. 요즘 통기타도 잘 안 들고 가는데 저희는 붓은 들고 가긴 해요. 가서 글씨를 쓰고 대학교 MT에도 꼭 그 휘호대처럼 그런 장이 펼쳐져요. 바로. 그래요? 네. 그런데 가만히 차분하게 앉아 먹을 갈고 붓글씨를 쓰는 것이 서예로만 알고 있었는데, 하지만 술을 마시고 쓰는 취필도 있답니다. 취필이요? 취필은 술을 한잔 하고 약간 흥겨운 마음에 글씨를 쓰는 건데 저보다는 저희 아버지가 좀 더 잘 쓰시거든요. 잘 하시니까. 아 그래요? 그 아버지께 부탁을 드려도 돼요? 네. 아버지! 저 뭐 부탁할 거 있어요. 그 약간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취필? 술 한잔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잔 하셔야 되긴 한데. 술도 안 갖다 놓고 뭔 취필이야. 한잔. 그럼 여기? 너무. 이게 뭐야? 여기다가 나보고 쓰라고? 저 뭐 큰 거 줘봐. 큰 거? 취했는데 뭐 너무 이거다 놓고 써야지. 무술에 취권이 있다면 서예에는 취필이 있다. 오, 그런데 맨정신으로도 가능하신 거예요? 역시 뜨거운 예술의 혼이 느껴지네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그렇게 써놓으면은 나중에 볼 때 알아보나요? 아 당연히 알아보죠. 보는 사람도 다 절대로 안 틀려요. 점 하나하나 획이 술이 취했지 형체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 술 취했다고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잖아요. 취했어도 그대로 점과 획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따님한테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뭘 물어볼 건데? 네. 괜찮아요? 네네. 그럼 이거는요? 올레자. 아 이룰성자. 이룰성. 못 알아보는데요? 아니 올레자가 비슷하게. 성삼인 맞아요. 올레자가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비슷해요. 이렇게 가는 거. 아 그런 거죠? 네. 그날 오후 아버지의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장욱은 제자들이 이렇게 공부하러 오면 공부 안 가르쳐줬어요. 밖을 많이 나가서 글씨만 쓰지 말고 밖에 나가서 많이 놀기도 하고 또 자연을 많이 바라봐야 돼. 붓글씨계의 빨간 펜 선생님? 이렇게 되면은 정화 씨도 아버지의 수업에 참석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배우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아버지께서 선생님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저도 얻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서예가로서 갈 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부녀가 외출을 준비합니다. 아
좀 잠깐 나갔다 오려고요. 어머니는 안 가세요? 아, 저요? 꼭 두 사람만 같이 나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질투나시긴. 다녀오세요. 바이 바이. 오늘 서예 부녀의 목적지는 목감천입니다. 붓글씨는 자연을 담은 예술이라 시간이 날 때면 이렇게 자연 속에서 영감을 찾는 노력을 합니다. 혼자 나와서 감상하기도 하지만 직접 딸을 데리고 와서 보면 설명도 해주면서 또 공감을 하면서 밖에 나와서 서법을 배우는 거죠. 부녀의 눈에는 자연의 모습 하나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같이 함께 화목하게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다 사람으로 비유를 해서 생각했단 말이에요. 어떤 놈은 쓰러져 있는 놈, 어떤 놈은 서 있는 놈. 그리고 여러 가지가 다양하니까. 전체로는 희노애락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는 다. 그래도 가깝고. 요약하자면 쓸쓸함? 쓸쓸함. 오케이. 그걸 한번 쓸쓸하다면은 한번 써볼 수 있어? 갈대의 쓸쓸함을 담아내는 정화 씨. 과연 어떤 글씨체가 나올까요? 아, 쓸쓸하다. 이번엔 아버지 이주형 씨의 붓글씨. 정말 사극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영락장춘. 이렇게 써봤어? 고관의 작품이야. 먹과 붓의 아름다운 조화. 자연과 어우러진 붓글씨가 이렇게 잔잔한 여운과 감동을 주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젊은 청년 서예가들이 옛날처럼 많지를 않아요. 청년 서예가들이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화의 친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외로우니까. 단순히 직업이라고 명명하기보다 온 정성을 다해 예술의 혼을 불어넣어야 하는 직업 서예가. 초록의 잎을 닮은 그녀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앞으로 정화의 즐거운 서예 인생을 응원하면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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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 서예가 정화 씨 앞날을 응원합니다. 걷는 순간 시선이 집중된다는 이 남자. 진짜 앵무새예요? 예, 앵무새. 그 이유는 바로 남자의 곁에 있는 요 앵무새들 때문이라는데요. 날개가 앵무새는 이중이야. Beautiful color. 안녕하세요. 저는 앵무새 윙코 유창희 캐들을 키우는 앵무새 아빠예요. 앵무새 3마리와 동고동락하는 그의 일상으로 빠져보시죠. 경기도 평택 아주 특별한 천재가 이곳에 있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네. 혹시 선생님께서 네. 구구단을 잘 하신다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우리 애기가 구구단을 합니다. 애기요? 네. 얘들아. 얘들 나와. 옳지. 얘가 구구단을 잘합니다. 엥? 얘가요? 안녕, 내가 바로 구구단 하는 천재 앵무새예요. 아직 어려가지고 말로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핸들링으로 정답을 맞춥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 타기를 해서. 아유, 진짜 너무하시네. 무슨 앵무새가 구구단을 해요.